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3 1단원 역학의 첫 번째 소단원인 운동과 에너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네 번째 차시로 델 연산자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은 레벨 3 물리학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델 연산자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익히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포함하는 벡터 캘큘러스는 수학 섹션에서 자세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x와 y 두 개의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모든 구간에서 미분 연속인 스칼라 함수 u를 생각하겠습니다. u의 함수값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세워서 높이 형식으로 표현할게요. 함수값 u는 좌표 xy에 따라서 결정되는데요. 이건 이 함수의 미소 변화량, 즉 u의 미분소인 du가 xy의 미분소인 dx와 dy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이걸 함수 u의 전미분이라 부르고요. du를 결정하는 매개 변수 dx와 dy의 개수를 해당 미분소의 변화만을 고려하는 편미분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미분소로 이루어진 이 직육면체는 무한히 작기 때문에 du가 유한하다면 각 변수에 의한 변화를 직선으로 그릴 수 있는데요. dx와 dy에 의한 기하를 모두 합해야 du가 되기 때문에 각 편미분항의 좌표의 미분소가 곱해진 항은 기하학적으로 du의 높이에 기여하는 양이 됩니다. 즉 u를 y로 편미분한 값은 해당 지점에서 y축 방향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고 u를 x로 편미분한 값은 해당 지점에서 x축 방향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죠. 여기서 우리는 미소 변이 벡터 dr이 dx와 dy 성분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u의 전미분을 dr 벡터와 u의 델 연산자를 취한 어떤 벡터의 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델 u 벡터의 각 성분은 u를 각 성분별로 편미분한 양으로 정의해야겠죠. 그리고 델 연산자는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스칼라 함수에 작용한 델 연산자를 그레디언트 기울기 연산자라 부릅니다. 스칼라 함수 u에 그레디언트가 작용해서 그레디언트 u라는 벡터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레디언트 u의 각 성분이 해당 축 방향의 기울기라는 건 극단적으로 x의 기울기가 클 때는 그레디언트 u 벡터가 거의 x축을 향하게 된다는 뜻이고 y의 기울기가 클 때는 그레디언트 u의 벡터가 거의 y축을 향하게 된다는 뜻이죠. 이것만 봐도 그레디언트 u는 u가 가장 빠르게 변하는 방향, 즉 공간적 기울기가 가파른 방향을 향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u가 일정한 면이 있다고 했을 때 미소 변이 벡터가 u가 일정한 면을 향한다면 이때 u의 전미분은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u는 명백히 u 값이 일정한 면의 수직 방향을 향하게 되는 거죠. 이 방향은 미시적으로 u가 가장 가파르게 커지는 방향이 되는 겁니다. 간단한 스칼라 함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y값이 일정할 때 마이너스 x제곱꼴이 되고 x값이 일정할 때는 2y제곱꼴이 된 함수입니다. 이 스칼라 함수 u의 그레디언트를 구하기 위해서 x와 y에 대한 편미분을 각각 해보면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x, y축 방향으로는 4y가 될 건데요. u의 x에 관한 편미분은 y를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x축 방향으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x란 뜻이고 u의 y에 관한 편미분은 x를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y축 방향으로의 기울기가 4y란 뜻입니다. 이제 각 방향의 기울기를 해당 축의 성분으로 하는 그레디언트 u를 그려보면 벡터의 방향은 스칼라 함수 u가 가장 가파르게 기울어진 방향을 향하고 있고 벡터의 크기는 그 방향의 기울기를 나타내게 되죠. 이런 상황은 포텐셜 에너지의 기울기가 힘의 크기가 되는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포텐셜 에너지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고 정할 거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u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야겠죠. 즉 어떤 힘이 포텐셜 에너지를 가진다면 힘은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의 그레디언트로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변수 함수로 예를 들었지만 3개의 변수에 의존하는 스칼라 함수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스칼라 함수에 델 연산자가 작용하게 되면 그레디언트 u라는 벡터 함수가 되고 이 벡터량이 의미하는 바는 전미분의 정의에 따라서 u의 변화가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방향을 향하는 공간적 기울기가 됩니다. 물리학에서는 포텐셜 에너지의 음의 기울기가 힘이 되거나 포텐셜의 음의 기울기가 장이 되는 형태로 많이 사용하게 되죠. 이번에는 델 연산자가 임의의 벡터 함수 A에 작용하는 경우를 생각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닷 프로덕트, 내적으로 작용하면 이 결과는 각 좌표 성분을 편미분한 값의 합인 스칼라 함수가 됩니다.
계산은 간단하지만 이 결과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항의 x좌표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x에 관한 편미분은 yg를 일정하게 둔 상태에서 x에 의한 변화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일단 분모 분자에 dy dg를 곱하겠습니다.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3차원 공간 위의 한 점 x, y, g에서 미소 길이 dx, dy, dg로 이루어진 미소 육면체에서 계산하고 있는 거죠. 분자의 앞부분은 x 플러스 dx 위치에서의 a 벡터 값에 플러스 x를 바라보는 면적을 곱한 값이고, 분자의 뒷부분은 x 위치에서의 a 벡터 값에 마이너스 x를 바라보는 면적을 곱한 값입니다. 직육면체의 면적 벡터를 x 플러스 dx 면에서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잡고 x 면에서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잡아보면 결국 분자는 a 벡터 중에서도 플러스 x축과 마이너스 x축을 향하는 앞면과 뒷면을 통해서 육면체의 바깥으로 수직으로 나가는 양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두 번째 항인 y좌표 편미분을 보겠습니다. y에 관한 편미분은 xg를 일정하게 둔 상태에서 y에 의한 변화만을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분모 분자에 dx, dg를 곱하면 분자에 존재하는 두 항이 각각 미소 육면체에서 플러스 y축과 마이너스 y축을 향하는 오른쪽 면과 왼쪽 면에서 육면체의 바깥으로 수직으로 나가는 양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항인 g좌표 편미분입니다. 마찬가지로 xy를 일정하게 둔 상태에서 g에 의한 변화만을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분모 분자의 dx, dy를 곱하면 분자에 존재하는 두 항이 각각 미소 육면체에서 플러스 g축과 마이너스 g축을 향하는 위쪽 면과 아래쪽 면에서 육면체의 바깥으로 수직으로 나가는 양이 됩니다. 따라서 미소 육면체의 부피를 dv로 두고 각 항을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분자에 있는 이 6개의 항은 각각 미소 육면체의 6개의 면에서 미소 면적 벡터의 해당 지점의 a 벡터량을 내적한 값입니다. 여기서 임의의 3차원 도형의 바깥쪽을 향하는 미소 면적 벡터를 da로 잡았을 때 육면체를 모두 감싸는 면, 바깥으로 나가는 a 벡터량을 폐곡면 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첨자 S는 육면체의 모든 면을 의미하고요. 따라서 미소 육면체의 모든 방향으로 나가려는 벡터 성분의 합에 미소 부피를 나눠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벡터 A의 델 연산자가 닷 프로덕트로 작용하면 모든 점에서 단위 부피당 빠져나가는 벡터량을 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작용한 델 연산자를 다이버전스 발산이라 부릅니다. 우변의 적분 기호에서 S는 계산하는 부피를 감싸는 면이란 뜻이고요. 만약에 임의의 부피를 잡아서 다이버전스 A를 부피 적분하게 되면 이 식의 양변을 부피에 대해 적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피를 감싸는 면을 통해서 수직으로 빠져나오는 A 벡터 양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걸 그림으로 본다면 미소 육면체에서의 다이버전스 결과를 적분 범위의 볼륨만큼 연속적으로 합하는 과정인데요. 바로 옆에 있는 육면체의 다이버전스와 합할 때 서로 닿아 있는 부분의 면적 벡터가 반대이기 때문에 똑같은 A 벡터에 대해서 반대의 면적 벡터에 대한 합이 실행되면서 닿은 부분의 계산 결과가 0이 됩니다. 이건 어떤 방향이라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거고요. 미소 육면체를 연속적으로 무한히 합하면 최종적으로 적분 범위 내부에서 수직으로 빠져나가는 양은 전부 상쇄될 겁니다. 따라서 임의의 부피에서 A의 다이버전스를 적분하면 그 부피를 감싸는 면을 수직으로 나가는 A 벡터의 양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다이버전스 시오렘, 발산 정리라 부릅니다. 이것도 임의의 벡터 A를 적당히 잡아서 예를 들겠습니다. A 벡터의 X축 성분은 X좌표와 Y좌표의 곱이 일정한 모습이고요. Y축 성분은 마이너스 Y제곱만큼 Y축 방향을 향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A 벡터는 노란색 벡터로 공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벡터 함수 A의 다이버전스를 구하기 위해서 성분별로 각 좌표를 편미분하면 X축 방향의 발산량이 Y에 의존하고 Y축 좌표의 발산량이 마이너스 2Y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X축 성분만 따졌을 때 Y좌표가 양수면 양의 발산, 즉 임의의 지점으로 들어가는 벡터에 비해서 나오는 벡터량이 크다는 뜻이고, Y좌표가 음수면 음의 발산, 즉 임의의 지점으로 들어가는 벡터에 비해서 나오는 벡터량이 작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Y축 성분만 본다면 Y가 양수인 지점에서 음의 발산이 나타나고 Y가 음수인 지점에서 양의 발산이 나타나는데요. 이 발산의 양 역시 X축에는 의존하지 않고 X축 발산량에 비해 2배 더 많이 나타난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란색으로 나타난 A 벡터의 총 발산량은 각 성분이 만드는 발산량을 모두 합한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 벡터는 Y가 양수인 지점에서 음의 발산, Y가 음수인 지점에서 양의 발산이 되는 거죠. 즉 y가 양수인 공간에서 어떤 지점을 잡든지 해당 지점에 들어가는 양이 나가는 양보다 많은 형태를 가지고 있고, y가 음수인 공간에서 어떤 지점을 잡든지 해당 지점에 들어가는 양이 나가는 양보다 적은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델 연산자가 임의의 벡터 함수 a에 크로스 프로덕트로 작용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산 결과는 벡터 함수가 되죠. 그래서 각 성분별로 그 의미를 따져볼게요. 먼저 X축 성분은 미분계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편미분되는 변수 외에는 너무 길어서 안 쓸게요. 두 식을 통분해서 이 식의 의미를 그림으로 분석해 볼게요. 임의의 위치 XYG에서 분자의 첫 번째 항은 y 플러스 dy 위치에서 dg 방향으로 A 벡터를 선적분한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은 y의 위치에서 마이너스 dg 방향으로 A 벡터를 선적분한 결과죠. 그리고 세 번째 항은 앞에 있는 마이너스 부호까지 포함해서 g 플러스 dg 위치에서 마이너스 dy 방향으로 A 벡터를 선적분한 결과고, 네 번째 항 역시 앞에 있는 마이너스 부호까지 포함해서 g 위치에서 플러스 dy 방향으로 A 벡터를 선적분한 결과가 됩니다. 즉 델 크로스 A 벡터의 X 성분은 X축 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손으로 감아지는 회전 방향의 닫힌 경로를 따라서 선적분한 양인 거죠. 오른손 방향으로 회전하는 양이 클수록 X축을 향하는 벡터가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모는 이 회로의 넓이가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Y축 성분입니다. 편미분을 실행하면 이렇게 되고요. dx와 dg를 통분하면 이렇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자의 첫 번째 항부터 의미를 살펴보면 g 플러스 dg의 위치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A 벡터를 선적분한 결과가 되고요. 두 번째 항은 g의 위치에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A 벡터를 선적분한 거죠. 또 세 번째 항은 부호까지 합쳐서 x 플러스 dx 위치에서 마이너스 dg 방향으로 a를 선적분한 거고, 마지막 항도 부호까지 합쳐서 x 위치에서 플러스 dg 방향으로 a를 선적분한 겁니다. 즉 델 크로스 A 벡터의 Y 성분은 Y축 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손으로 감아지는 회전 방향의 닫힌 경로를 따라서 선적분한 양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분모는 이 회로의 넓이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G축 성분입니다. 편미분을 실행하면 이렇게 되고 dx랑 dy를 통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분자의 첫 번째 항은 x 플러스 dx의 위치에서 플러스 y 방향으로 A 벡터를 선적분한 거고, 두 번째 항은 x의 위치에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A 벡터를 선적분한 거죠. 또 세 번째 항은 부호까지 합쳐서 y 플러스 dy 위치에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A 벡터를 선적분한 거고, 마지막 항도 부호까지 합쳐서 y 위치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A 벡터를 선적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델 크로스 A 벡터의 G 성분은 G축 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손으로 감아지는 회전 방향의 닫힌 경로를 따라서 선적분한 양인 거고, 분모는 이 회로의 넓이가 되죠. 지금 계산한 델 크로스 A 벡터의 G 성분은 통분했을 때 분자 부분이 닫힌 회로에 대한 선적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소 회로의 패적분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모에 있는 미소 면적을 좌변으로 넘겨서 이 회로의 면적 벡터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여기서는 G축을 향하는 회로지만 이건 다른 성분에 의한 결과도 모두 포함시킬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이 됩니다. 즉 델 연산자를 어떤 벡터 함수에 크로스 연산을 시키게 되면 오른 나사 방향의 회전을 벡터로 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작용한 델 연산자를 컬 회전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컬 A의 각 성분은 해당 축 방향을 오른손으로 감싸는 방향의 회전 양을 의미하죠. 만약에 임의의 면적을 잡아서 컬 A를 면적 적분하게 되면 이 식의 양변을 면적에 대해 적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면적을 감싸는 닫힌 회로를 따라서 회전하는 A 벡터의 양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걸 그림으로 본다면 미소 폐회로에서 컬의 결과를 적분 범위의 면적만큼 연속적으로 합하는 과정인데요. 바로 옆에 있는 회로의 컬과 합할 때 서로 닿아 있는 부분의 경로 벡터가 반대이기 때문에 똑같은 A 벡터에 대해서 반대의 경로에 대한 합이 실행되면서 닿은 부분의 계산 결과가 0이 됩니다. 이건 어떤 방향이라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거고, 미소 회로를 면이 놓인 방향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무한히 합하면 최종적으로는 최외곽의 회로 적분만 남게 되고요. 내부에서 회전하는 양은 전부 상쇄될 겁니다.
따라서 임의의 면적에서 A의 컬을 적분하면 그 면을 감싼한 최외곽 회로의 오른나사 방향의 A 벡터량이 됩니다. 우리는 이걸 컬 시오렘, 회전 정리 혹은 유도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켈빈 스톡스 시오렘이라 부르죠. 다이버전스 때와 똑같은 벡터 A로 예를 들겠습니다. A 벡터는 지성분이 없기 때문에 컬 A의 방향은 지축으로만 나타날 겁니다. 먼저 컬을 구하기 위해서 X와 Y 성분을 교차해서 편미분하겠습니다. A 벡터의 X 성분을 Y에 관해서 편미분한 것은 임의의 점에서 지축 방향을 오른손으로 감아지는 회전량 중에서 X축 방향 성분을 구한 게 되죠. 즉 X값이 양수인 지점에서는 지축 음의 방향으로 회전이 나타나고 X값이 음수인 지점에서는 지축 양의 방향으로 회전이 나타난다는 뜻인 거죠. 또 A 벡터의 Y 성분을 X에 관해 편미분한 것은 임의의 점에서 지축 방향을 오른손으로 감아지는 회전량 중에서 Y축 방향 성분을 구한 게 되죠. 이 값이 0이라는 건 모든 위치에서 Y 성분에 의한 회전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겠죠. A 벡터의 Y축 성분이 모든 X에 대해서 같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이제 이 두 값을 합해서 최종 지축 방향의 회전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 결과가 의미하는 건 A 벡터의 회전의 지축 성분이 마이너스 X만큼 나타난다는 뜻이 됩니다. 델 연산자가 스칼라 함수의 그레디언트로 작용했을 때 이 함수는 벡터 함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이 벡터 함수에 다시 델 연산자가 다이버전스로 작용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델 연산자가 이런 식으로 연속으로 작용했을 때 연산자의 형태는 이계도함수 꼴의 스칼라 연산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 연산자를 델 제곱꼴로 사용하는데요. 이런 방식의 연산자를 제한한 라플라스 이름을 따서 라플라스의 방식이라는 의미로 라플라시안이라 부릅니다. 혹은 라플라시안이라는 말이 가진 방식이라는 의미가 모호하기 때문에 미분 연산자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라플라스 오퍼레이터, 라플라스 연산자라고도 부르죠. 라플라스 연산자는 스칼라 연산자이기 때문에 스칼라 함수에도 직접 작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벡터 함수에도 직접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델 연산자가 포함된 몇 가지 벡터 항등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의의 스칼라 함수의 그레디언트의 컬은 항상 0입니다. 증명은 직접 계산해보면 되죠. 각 성분은 미분 순서만 다른 두 항의 차이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좌표로 미분하는 상황이라서 이 결과는 항상 0이 되죠. 두 번째로 임의의 벡터 함수의 컬의 다이버전스는 항상 0입니다. 이것도 직접 계산해보면 되는데요. 벡터의 같은 성분끼리 묶어서 정리하면 앞에서와 똑같은 이유로 0이 됩니다. 이 두 가지 항등식은 물리학에서 엄청 많이 쓰기 때문에 거의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미 그레디언트의 컬이 0이라는 항등식은 에너지 단원에서 사용했었죠. 보존력이라면 포텐셜을 정의할 수 있다고 할 때 이 항등식을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컬의 다이버전스가 0이라는 항등식은 앞으로 유체역학이나 전자기학에서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끔씩 사용할 벡터 항등식도 쭉 써보면 먼저 스칼라 함수와 벡터 함수가 곱해진 벡터 함수 미분입니다. 증명은 간단해서 직접 해보면 됩니다.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안 쓸게요. 어이가 없네. 증명 과정에서도 곱미분 규칙을 적용하면 되는데 그 결과도 곱미분 형태라서 외우기도 쉽죠. 닷 프로덕트는 닷으로 곱미분하고 크로스 프로덕트는 크로스로 곱미분하면 되죠. 좀 까다로운 곱미분이 벡터 함수 두 개가 곱해진 미분인데요. 처음 두 개는 크로스로 곱해진 벡터라서 미분 방식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고 세 번째 거는 닷으로 곱해진 스칼라 함수가 되니까 미분이 그레디언트밖에 없죠. 그리고 라플라시안을 형성하는 항등식은 스칼라 함수의 경우에는 앞에서 봤듯이 그레디언트의 다이버전스고 벡터 함수 경우에는 컬의 컬을 계산할 때 나오게 됩니다. 이것 말고도 벡터 항등식은 매우 많습니다. 앞에서 직접 유도한 항등식 두 개는 거의 외워야 되고요. 여기 있는 항등식들은 앞으로 많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소개만 한 거고 꼭 외우지 않아도 그때그때 테이블 보면서 확인해도 됩니다. 물론 안 외우고 그때그때 유도해도 되고요. 실제로 그때그때 유도해도 될 정도로 유도는 쉽습니다. 레벨 4에서 텐서를 다룰 때 훨씬 간편하고 수월한 수학적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그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리학 레벨 3에서 다뤄야 할 기본적인 벡터 미분 연산자, 델 연산자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델 연산자는 스칼라 함수에 작용해서 스칼라 함수의 공간적 기울기를 의미하는 그레디언트 형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었고, 벡터 함수의 닷 프로덕트, 내적으로 작용해서 벡터 함수의 발산을 의미하는 다이버전스 형식으로도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또 벡터 함수의 크로스 프로덕트, 외적으로 작용해서 벡터 함수의 회전을 의미하는 컬 형식으로도 사용될 수 있었죠. 다이버전스는 미소 부피를 감싸는 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양을 의미했었고, 이걸 적분 형식으로 표현하면 발산 정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컬은 미소 면적을 오른손으로 감싸는 회로를 따라서 선적분한 양을 의미했었고, 이걸 적분 형식으로 표현하면 회전 정리를 얻을 수 있었죠. 그리고 델 연산자가 연속적으로 작용하면 델 제곱 형태로 쓰이는 라플라스 연산자 라플라시안이 되었고요. 이와 관련된 중요한 벡터 항등식들을 확인했었습니다. 여기서 정리한 수학은 물리학 레벨 3 수준에서 전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의미와 계산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